안녕하세요. 제이맘입니다. 네, 오늘은 시찌다의 영재교육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영재교육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네발달 수업, 시중에 나와 있는 네발달 수업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엄마표로 할 수 있는 운해개발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시찌다 박사의 아기 두뇌 개발법, 기타 편으로 해서 첫 번째 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시찌다 박사의 영재교육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아이랑 할 수 있는 두뇌 개발 게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다만 앞에 영상들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보시고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찌다의 지혜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시찌다는 여러 가지 아이랑 할 수 있는 그 놀이들을 지혜놀이라는 이름으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슷한 놀이끼리 제가 임의로 분류를 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총 6개의 놀이로 구분을 해 보았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력 게임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실게요. 먼저 기억력 게임입니다. 기억력 게임은 뭐 아이디어를 내는 대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시찌다가 제시했던 그 게임 중에 하나는 준비물도 없고 또 뭐 특별한 뭐 준비물이랄지 뭐 준비 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이 없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먼저 엄마의 행동 따라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랑 아기랑 같이 방 안에 가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가구를 만집니다. 침대, 뭐 책상, 컴퓨터 이런 순으로. 그러면 아기가 엄마 행동을 잘 관찰을 하고 기억을 했다가 엄마가 만졌던 가구 순서대로 따라 만지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이랑 뭐 장거리 여행을 한달지 뭐 등하원 하는 중에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었어요. 낱말이나 수를 따라 외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해요. 토끼, 호랑이,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기가 엄마가 했던 단어를 기억했다가 토끼, 호랑이,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이제 개수를 더 늘려가는 거죠. 토끼, 호랑이, 강아지, 고양이, 토끼, 호랑이,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개수를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엄마가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따라하는 게임이에요. 같은 걸로 숫자도 할 수 있는데요. 뭐 1, 3, 5, 6, 7 뭐 이렇게 엄마가 했다면 그것도 아기가 그대로 기억해서 1, 3, 5, 6, 7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한 게임인데 이 기억력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게임 외에도 이런 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억력 게임들이 있어요. 어,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카드의 그림을 기억을 하고 그 카드를 다 덮고 같은 그림이 있는 그 카드를 2장을 뽑는 게임인데요. 그렇게 해서 같은 그림을 2장 찾았을 때 그 카드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많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이런 기억력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시중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뭐 기억력 게임 이렇게 치시거나 메모리 게임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 기억력 게임은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고 기억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운의 발달,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그 운의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서 아이랑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세부터는 아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관련 제품들 제가 찾은 제품들은 링크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요. 두 번째는 추론 게임입니다. 추론 게임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목적이나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것은 뭐야? 머리에 쓰는 것은? 공부할 때 쓰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했었던 스무고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것은 뭐 수저, 포크 이런 게 있어. 머리에 쓰는 거는 모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기가 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 이어가기도 언어력 향상이나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치다가 예를 든 거 코끼리는 크지요. 지는? 하고 엄마가 물어보면 지는 작지요. 불은 뜨겁지요? 얼음은? 하고 물어보면 얼음은 차갑지요. 이런 식으로 말 이어가는 게임도 아이랑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분류놀이예요. 분류놀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다른 종류의 카드지만 이 개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보는 분류, 수분류 게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블럭들을 모아놓고 색깔대로 분류해 본달지 아니면 모양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교구들은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교구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엄마가 직접 색종이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실생활에 있는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집에서 흔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블럭 같은 것들 사용하셔도 이런 분류놀이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퍼즐 놀이입니다. 네. 퍼즐 놀이는 이제 같은 모양을 찾는 거예요. 이제 매칭 게임이라고 하죠. 매칭 퍼즐. 혹시 이런 것들 다 집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거는 이제 같은 모양 찾는 이제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런 크기 순서대로 놓기. 제가 이거는 제가 장난감 소개드리는 영상에서 한번 추천드렸었던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같은 모양끼리 또 이렇게 세로로는 같은 모양끼리 그리고 같은 색깔끼리 가로로는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또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놓아야 된다는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교구라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좀 더 어린 연령대 아이라면 이렇게 좀 더 간단한 거.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놓는 이러한 교구들도 좋습니다. 사실 꼭 이렇게 이런 교구들을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냥 색종이를 잘라서 스케치북에 이런 모양들을 그려놓고 색종이를 잘라서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그려둔 모양의 색종이를 갖다가 올려놓는 그런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교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충분히 아이디어 내시면 엄마표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즐놀이로 또 할 수 있는 게 도형으로 사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칠교놀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칠교놀이는 직접 이렇게 원목으로 구입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핀터레스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프린트아웃 하셔서 좀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아웃 하셔서 종이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칠교놀이 도안은 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또 충분히 많은 도안들을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도형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패턴 블럭도 있어요. 이런 패턴 블럭들을 활용을 해서 프린트아웃해서 활용을 해서 도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규칙성 놀이입니다. 규칙성 놀이는 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폼포미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뭐 엄마가 직접 그려가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바둑돌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좋고, 뭐 다양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파랑,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이런 식으로 구슬을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이 와야 될지 아이에게 직접 놓아보게 한달지 아니면 아이랑 직접 그려보게 한달지 이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빨강, 빨강, 노랑, 빨강, 빨강, 노랑, 빨강, 빨강 다음에는 무슨 색이 와야 할까? 이건 정말 폼폼이 가지고도 쉽게 집에서 놀아볼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규칙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운스마일 2개에 이렇게 줄 긋고 2개 줄 긋고 2개 줄 긋고 그 다음엔 어디에다 줄을 그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랑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찰력 플러스 기억력 게임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뭐 가로 3칸 뭐 이렇게 2 사이즈에 이렇게 3, 3, 4, 4 이런 식으로 이런 칸을 다 만들어서 바둑돌 같은 걸 준비해 주세요. 뭐 폼폼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여기다 2개를 놓으면 엄마가 놓은 거를 보면서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동일한 자리에 놓아주고요. 그러면은 도안이 2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엄마 거, 아이 거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엄마가 여기 놓으면 아기도 동일한 자리에 놓게끔 관찰을 해서 그렇게 놀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는 엄마가 이렇게 놓은 자리를 아기가 5초 동안 응시하고 엄마는 이거를 가립니다. 그러면 아기가 기억을 했다가 그 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놓고 엄마는 다시 이걸 가려요. 그러면 아이는 어디에 있었더라 기억을 하고 또 동일한 자리에 놓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또 다른 관찰력 게임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도안이랑 미완성된 도안을 동시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미완성인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관찰력도 기를 수 있고 또 두뇌 개발에도 좋은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런 종류의 이런 게임들이 나와 있는 학습지가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 구입하셔서 아이랑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찌다 박사의 영세교육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은 변화하는 것이고 영세에 가까운 지점에서 교육을 시작할수록, 즉 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이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6살까지라고 하네요. 6살에서 8살 사이에는 이 지능이 고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살 이전의 교육은 지능을 정말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질적인 교육이고요. 6살 이후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지적인 획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6살까지의 그 교육은 즉 조기 교육은 매일 적어도 30분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랑 정말 반대되는 이런 말인데 뭐 0세 아이들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더 크면 교육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치다 박사는 0세에 가까울수록 무언가를 습득하는 능력이 더욱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교육은 놀이처럼 진행해야 하며, 즉,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부라고 하면 뭔가 책상에 앉아서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은 놀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은 끊임없이 놀잖아요. 아이들은 쉬지 않잖아요. 계속 뭔가를 만지고 놀고 하는데, 즉, 교육도 이렇게 놀이로 진행을 해야 한다. 놀면서 배우게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요. 절대 꾸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해서도 안 되겠죠. 네, 절대 꾸짖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당연하지만 또 지키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해서 시치다의 영세 교육법 총 2편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